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국가 사업이요. 완전 안전한.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의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내려오소서. 나는 길을 잃었네.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셰프입니다. 오늘 태풍 상사 10화까지 보셨나요? 9화에서 숨 막히게 진행되던 법정씬이 10화에서 완전 폭발하면서 오미선의 진가가 드러나는 장면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화를 정리하면서 11화 예고편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태국 감옥에 갇힌 고마진 과장을 구하기 위해 강태풍과 오미선이 정말 동분서주했죠. 그 과정에서 오미선이 미리 찍어뒀던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요. 강태풍이 법정에서 그 필름을 손전등으로 벽에 비추는 장면, 필름 속에는 고마진이 실제로 50달러만 건넨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서류상 $10,000로 둔갑했던 뇌물 금액이 조작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이 한 장면으로 고마진은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석방은 됐지만 헬멧들이 폐기 처분되기까지 딱 1시간. 그 안에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태풍 상사가 들여온 모든 헬멧이 폐기되는 상황이었어요. 하필 그때 고속도로가 공사로 전면 통제. 그때 고마진 과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미선에게 말하죠. 헷갈릴 때는 무조건 오토바이. 오줌 가자. 강 사장님 따로 오셔. 영업팀이 갈게. 여러분, 이 대사 정말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오미선을 미스 오라고 부르며 어린 여자가 외국 나가서 영업대표라고 고개 들고 다니는 건 좀 아니다 라고 했던 그 고마진이 드디어 오미선을 진짜 영업팀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이 장면 보면서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싶었는데, 아니, 오토바이마저 고장이 나버립니다. 진짜 이 드라마 시청자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재주가 있어요.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한 오미선. 그런데 이미 관세청 직원들이 폐기 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오미선은 두 팔 벌려 헬멧들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 오미선이 막아서도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완전히 막을 수가 없었고 헬멧은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때 강태풍이 톡톡을 끌고 나타나 서류를 제출합니다. 겨우겨우 나머지는 지킨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몇몇 제품은 폐기된 상태였고 부서진 헬멧 조각들을 바라보는 오미선은 속상한 나머지 울어버리고 말죠. 이 장면, 우리 삶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열심히 했지만 결국 끝이 좋지 못했던 순간들, 억울하고 하소연해도 이미 벌어진 일들, 프로젝트 마감 몇 분 차이로 탈락했던 경험, 면접 보러 가다 교통체증으로 늦었던 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미선의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태국까지 가서 고마진 과장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직접 뛰어서까지 와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눈앞에서 부서지는 걸 본 거잖아요. 그것도 딱 몇 분, 아니 몇 초 차이로.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로 미선을 달래는 고마진의 진심이었는데요. 괜찮아. 오주임 할 만큼 했고 내가 몰라봤는데 오줌 참 잘하더라. 최고의 상사맨이었어. 결과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몇 개의 헬멧이 부서졌어도 고마진은 오미선의 과정을 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질주할 때부터 시작된 인정이 직접 뛰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으로 바뀌고 마지막에 부서진 헬멧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녀를 보면서 완전해진 거죠.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결과만 보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과정을 알아주기에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 라면을 먹으며 자신의 실책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고마진 과장님. 이 부분도 공감이 됐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 자기보다 어린 직원 앞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태풍 상사 직원들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게 인상적이고 이 드라마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묘미, 강태풍과 오미선의 로맨스, 키스는 했는데 아직 우리 사귀자는 안 한 것 같은 그 미묘한 단계, 연애 초기의 그 설렘과 애매함이 잘 표현됐어요. 어찌되었든 둘의 달달함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다른 위기가 바로 찾아오죠. 이 타이밍에 표바코 사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표바코는 차선택 차장을 찾아가 협박하죠. 자기의 차용증을 찾아오라고. 내 차용증 어딨어? 여기서 중요한 게 차선택 차장의 상황이에요. 차선택은 지금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아 노숙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IMF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는지를 표바코는 바로 이 절박함을 노린 거예요. 차용증 찾아주면 네 가족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한 거죠. 그리고 장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 표바코가 찾는 차용증,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강태풍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표바코라는 것, 그 원인이 바로 차용증이라는 증거. 자, 11화엔 이 차용증을 어떻게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국가 사업이요. 완전한.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의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내려오소서. 나는 길을 잃었네.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예고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명의 노략 질꾼이에요. 하나는 사이비, 하나는 표바코. 강태풍은 지금 흩어진 태풍 상사 식구들을 다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구명관 이사와 차선택 차장,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악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데요. 이게 11화의 주된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정부과제 입찰을 하려는데 공동입찰로 표현준을 만나죠. 그로 인해 정부과제 전문가 구명관 이사님이 필요해진 태풍 상사 강태풍은 이사님을 모셔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라진 구명관 이사님, 수소문을 통해 찾아간 곳은 사이비 교회였죠. 왜 구명관 이사는 사이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구명관 이사도 IMF 시대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재취업도 어렵고 가족 부양의 압박도 있고, 이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들은 파고들기 쉽죠. 그리고 차선택에게는 표바코가 붙었는데 표바코는 더 악랄합니다. 차선택은 배신이냐 생존이냐는 갈림길에서 따르기 싫은 표바코의 말을 따르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배신을 하려다 말거나 배신을 해도 태풍이에게 용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비든 표바코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위기를 먹고 사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 부류들은 먼저 심리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죠. 표바코는 차선택의 가족 상황을, 사이비는 구명관 이사의 불안감을 정확히 알아요.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취업 준비생에게 합격 보장 학원을 권하는 사람들, 사업 실패한 사람에게 이번엔 다르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 수법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미끼로 사용하죠. 지푸라기인 척하면서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죠. 힘들 때 누군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면 솔깃하잖아요. 대출 한 번이면 해결돼. 이 일만 하면 다 끝나. 하지만 세상에 쉬운 해결책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일 악랄한 것이 죄책감을 건드는 거죠. 차선택은 이미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자식을 길거리에 내몬 어머니라는 죄책감. 표바코는 바로 이 죄책감을 건드려요. 네가 이것만 해주면 네 자식이 살 수 있어. 강태풍이 중요해? 네 자식이 중요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는 거죠. 부모라면, 가장이라면 공감되는 부분으로 11화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화에서는 차선택과 구명관을 통해 작가는 절박할 때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과 함께하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다 알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민폐 끼치기 싫어서, 창피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다들 어려워하죠. 하지만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더 큰 구멍에 빠지고 외로운 고독에 잠겨요. 이러한 문제를 경고해주고 방안을 태풍 상사를 통해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11화 12화는 차선택의 내적 갈등과 구명관 이사의 각성, 그리고 강태풍의 아버지 사건 추리와 그 속에서 밝혀지는 표바코의 본색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저는 9에서 10화는 오미선의 성장과 인정의 이야기였다면 11화는 아마도 차선택과 구명관의 선택과 용서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지금 우리도 각자의 IMF를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취업 걱정, 가족 부양의 압박, 불안한 미래, 그 속에서 우리도 오미선처럼 전력 질주하고 있고 때로는 노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그래도 누군가 알아줄 거라는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렇게 다시 완전체가 되는 태풍 상사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보는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명작 맛집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명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